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40도 안팎의 폭염은 기세가 여전합니다.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더운 입추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태풍까지 여러 개가 동시에 생겨나면서 변수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상자연 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면 달력상으로는 가을의 시작이라는 입추가 되는데 입추 매직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입추는 절기상 가을의 시작이지 이 날씨까지 가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입추는 보통 8월 7일이나 8일로 계절적으로 또 이 한여름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실제 최근 30년 서울의 입추 당일 최고 기온을 보면 대부분 30도를 웃돌았고요. 이 30도를 밑돈 해는 8차례뿐이었습니다. 특히 입추에 가장 더웠던 해는 2018년으로 서울 최고 기온이 35.9도였는데요. 올해는 내일 서울이 39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돼서 최근 10년 입추 가운데 가장 뜨거운 하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게 아시아 중에 우리만 덥나 싶었는데 근데 실제로 서울이 도쿄나 대만보다 더 덥다고요?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 뚜껑을 덮은 프라이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본과 대만은 이 구름이라는 그늘막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 보실까요? 네, 우리나라는 이 중층의 건조 공기가 이 대기를 안정시키면서 구름의 발달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중층의 건조 공기인데요.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까지 강하게 발달하면서 이 맑은 날씨가 이어져 일사에 의한 열 축적이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반면 도쿄 같은 경우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북쪽에서 건조 공기가 내려오고 있고요. 대만과 중국 남부도 구름이 많아서 일사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서울보다 기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기상재난 전문기자 김민경 기자가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같은 서울이라도 온도 차이가 꽤 난다고요? 네, 기상청의 기상 관측 차량을 타고 이 서울 곳곳을 둘러봤는데요. 이 광화문 광장은 살수차가 계속 물을 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면 온도가 50도 가까이 찍혔고요. 반대로 나무가 많은 남산 산책로는 33.6도로 거의 20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또 한강 위는 어떨지 한남대교까지 이동해 보니 이 지면 온도는 51도로 찍혔고요. 이동 중에 햇볕이 강한 일부 도로에서는 6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틀 연속 39도를 기록한 구로구 온수동도 찾았는데요. 인상적이었던 건 이 초등학교 안에 공식 기상 관측 장비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찾았을 때는 오후 4시가 넘은 시각이라서 기온은 다소 내려갔지만 이 지면 온도는 여전히 50도에 가까워서 한낮 열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걸어 다닐 때 땅의 열기가 후끈후끈한데 지금 이런 더위도 문제지만 가뭄도 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남부 쪽이 좀 심한데 급기야 산불 진화 차량까지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다고요? 네, 산불을 끄던 진화 차량이 이번에는 메마른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밀양 무안면과 초동면 일대의 논과 밭에 산불 진화 차량 22대가 투입돼서 500톤가량의 농업용수를 긴급 공급했는데요. 이 밀양을 포함한 경남은 이미 심한 가뭄 단계에 들어섰고요. 영남뿐 아니라 호남과 일부 수도권까지도 가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강댐과 군위댐 같은 이런 주요 댐들의 저수율도 30%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 날씨가 이렇게 덥다 보니까 이 태풍 돌핀이 어떤 변수가 될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태풍이 2개나 동시에 지금 발생을 했다고요? 네, 화면 보실까요? 지금은 13호 태풍 돌핀과 15호 차놈이 동시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14호 태풍 구지라는 오늘 오전 9시에 필리핀 부근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했고요. 이 15호 태풍 차놈은 이렇게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서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 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이 13호 태풍 돌핀인데요. 한때 최고 등급인 강도 5의 초강력 태풍까지 발달했다가 지금은 강도 3으로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열돔에 태풍들이 좀 비껴나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앞서 발생한 이제 돌핀이 그 중국 쪽으로 향하잖아요. 근데 태풍이 가까워질수록 폭염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오해입니다. 네, 화면 다시 보실까요? 한 수치 모델의 토요일 태풍 예상 위치인데요. 이 태풍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동풍을 계속해서 불어일으키게 됩니다. 이 동풍이 먼저 닿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말에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기온도 서쪽보다는 다소 낮겠습니다. 반대로 산을 넘어서 서쪽으로 이렇게 오면서는 기온이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기상청 예보에서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은 39도까지 오르겠지만 강릉
강릉과 동해, 삼척 등 동해안은 32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이후 태풍이 중국 쪽으로 더 멀어지는 주말부터는 동풍의 영향도 점차 약해지면서 서울 기온도 36도로 다소 내려가면서 이 극한 폭염은 조금 누그러질 걸로 예보가 됐습니다. 예, 그럼 태풍이 중국으로 향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수치 모델들이 태풍이 중국을 향할 걸로 보고 예. 있습니다. 화면 다시 보실까요? 네. 네, 이렇게 대부분의 모델들이 중국을 향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예상보다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붙어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제주와 남해안은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불고요.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이미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높은 물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중국에 상륙한 뒤에 비구름의 이동 경로는 이 모델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 우리나라 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태풍이 이렇게 중국 동부 연안을 따라서 비구름이 이동을 하면서 일부가 이렇게 서해까지 진출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유럽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중국 내륙을 향한 비구름이 이 후면 일부가 이렇게 서해까지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모델도 이 태풍이 상하이로 들어간 뒤에 약해진 뒤에 이렇게 비구름이 서해로 진출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두 다 일주일 안팎의 뒤를 내다본 예측이라서 변동성이 큰 만큼 이 태풍의 진로는 물론 이후 비구름의 움직임까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네, 당장은 좀 빠른 시일 안에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일단은 동해안에 주말 동안 호우가 예상이 된다고요? 네, 태풍이 동풍을 더 강하게 불어넣으면서 동해안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수온이 27도 안팎으로 높은 동해를 지나면서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바람이 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크게 발달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동해안과 산간에는 최대 120mm의 비가 예상되고 특히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 비는 강약을 반복하면서 토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 비가 해갈의 시작이길 좀 고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